Forever Sexy Brai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대의 설계도가 어떻게 우리 현대인의 뇌를 설명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쓰인 어떤 글이 사실은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아주 정교한 과학 매뉴얼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요 하시겠죠. 근데 오늘 그 설마가 진짜가 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고정관념 한번 제대로 부숴보자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바로 이렇습니다. 고대의 지혜에서 출발해서 우리 뇌의 운영체제를 뜯어보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과학이 말하는 선함의 진짜 의미를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신호와 잡음의 차이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를 가져와서 종교적인 색깔은 싹 걷어내고 오로지 과학의 렌즈로만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지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로 알고 있죠. 근데 오늘은 이걸 그런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차가운 기계의 기술 설명서처럼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깔고 들어갈 기본 전제는 뭐냐면요. 이 문장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라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어떻게 주변의 온갖 혼돈스러운 정보들을 질서 있는 결과로 바꿔내는지 그 물리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두 가지 사전 조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뇌에 일종의 운영체제, OS를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조건이 사랑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는 coherence, 우리말로는 결맞음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깊은 신뢰나 감사를 느낄 때 심장박동과 뇌파가 정확히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상태를 말해요. 심장박동 변이도 연구를 보면 이게 증명되는데 바로 이 코헤런스 상태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최고조에 달하는 질서 상태로 들어가는 일종의 메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 부르심 또는 목적은 뭘까요? 이건 말이죠. 우리 뇌에다가 전용 OS를 설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뇌의 CEO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에 나는 이걸 위해 존재한다는 명확한 사명이 딱 입력되는 순간 우리 뇌는 그냥 세상 정보를 멍하니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스펀지가 아니게 됩니다. 오직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수집하고 처리하는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서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정말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우리 뇌를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외라는 아주 안정적인 와이파이에 접속되어 있고 목적이라는 나만의 전용 OS가 깔려 있어야만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대한 서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없거나 OS가 없으면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비싼 벽돌 신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뇌에 OS도 깔았고 와이파이도 안정적으로 연결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이 들어오는 온갖 데이터들, 심지어는 아주 나쁜 데이터까지 어떻게 처리해서 질서를 만들어내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런 단순한 덧셈이 아니에요. 복잡계 이론에서는 이걸 창발, emergence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소도 기체고 산소도 기체죠. 각각은 불을 붙이면 터지거나 불을 더 잘 타게 만들 뿐이에요. 근데 이 둘이 합력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불을 끄는 성질, 그리고 젖는다는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특성이 창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력의 힘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실패, 사고, 고통 같은 것들이요. 그게 시스템을 고장내는 버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 즉
피드백 루프의 핵심 재료가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랑 똑같아요. 자동 항법 장치가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흔들린다고 어이쿠, 큰일 났다, 시스템 오류다 라고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흔들림, 즉 오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읽어들여서 이쪽으로 이만큼 밀렸구나. 그럼 반대쪽으로 이만큼 틀어야지 하면서 목적지를 향한 경로를 더욱더 정밀하게 수정하는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오히려 이런 오류 데이터가 없으면 미세 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뇌 시스템이 온갖 실패와 오류 데이터까지 다 끌어모아서 결국 도달하려는 최종 목적지, 그 선함이라는 건 대체 과학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원래 이 구절에 쓰인 선함이라는 단어, 고대 그리스어 원어로는 아가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다, 도덕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훨씬 더 기능적인 의미입니다. 유익하고 쓸모있고 주어진 목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기능과 성능의 영역인 거죠. 이 아가토스 상태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바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들어보셨죠? 보통 시스템에 무질서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가 최소화되고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딱딱 있는 극도로 질서 정연한 상태를 말합니다.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새지 않고 오직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완벽한 상태. 한마디로 시스템이 낼 수 있는 최상의 성능, 즉 피크 퍼포먼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요. 이렇게 완벽한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걸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이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생물학적 증거와 함께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이 이걸 뒷받침하는 3가지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첫째, 후성 유전학입니다. 어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 몸의 유전자 스위치를 직접 켜고 끈다는 게 밝혀졌죠. 둘째, 뇌의 가소성입니다. 우리 뇌는 경험에 따라 물리적으로 회로를 계속 바꿔요. 그래서 심지어 트라우마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뇌의 신경망을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드는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양자물리학의 관점도 있어요. 우리의 명확한 의도와 신뢰가 마치 양자세계의 관찰자처럼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딱 하나, 질서 있는 결과를 현실로 고정시키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목적과 신뢰라는 필터, 즉 OS와 와이파이가 제대로 갖춰진 시스템에게 고난은 아까 말한 자동 항법 장치처럼 경로를 수정하기 위한 유용한 신호, 시그널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필터가 없다면요? 똑같은 고난이 들어와도 그건 그냥 시스템 전체를 교란하고 망가뜨리는 시끄러운 잡음, 노이즈로 처리돼 버립니다. 우리 뇌는 이 잡음을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마구 분비시키죠. 결국 시스템은 과부하로 붕괴되고 삶은 질서가 아닌 혼돈, 즉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보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당신은 뭐든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요. 우리 뇌가 바로 그 하드웨어죠. 그리고 이 2000년 전의 고대 텍스트는 뭘 주느냐? 그 위대한 하드웨어가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방향을 딱 잡아주는 궁극의 운영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이 그의 캑에서 말했듯이 우리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끝인 하드와이어드가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 계속 변하는 라이브 와이어드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변화하도록 설계된 정말 놀라운 하드웨어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의도, 당신의 목적,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신뢰는 그냥 좋은 마음, 뜬구름 잡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생물학적 시스템 전체를, 여러분의 뇌와 몸을 실시간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제어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코드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모든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팠던 실패, 나를 망가뜨리는 쓸모없는 잡음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경험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가장 완벽한 상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바로 그 핵심 데이터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가 그 고통의 데이터를 원료로 삼아 당신의 뇌 회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정교하게 재배선하고 있는 중이라면요. 내일 아침, 어제 그 실패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